완성이 되었고 저는 그날 무려 109만 원어치를 결제하고 말았습니다. 살떨리는 상태로 카드를 내밀었고 6개월치 할부로 결제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옆에서 다른 반지를 구경하던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째려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부담스러워서 100만 원이요? 라며 거절의 뉘앙스도 대놓고 뱉어냈지만 어머님은 듣질 않으셨고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더니만 라며 오히려 치사하단 말씀을 하셨어요. 앞에서 직원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가 대접을 잘 못 받으시네 어쩌네 하며 어머니 편을 드니까 저는 분위기에 휩쓸려 등신 호구같이 그걸 결제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며 바람이 꽤 차가웠거든요. 근데 전 피부보다도 제 심장이 더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더욱이 고맙다는 말조차 까먹은 건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조차 당당하게 택시를 잡았다는 어머님을 보며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답니다. 내가 지금 호구처럼 잡혀서 시어머니께 돈을 홀라당 뜯겼다는 걸 그제서야 인지했기 때문이었죠. 그간 용돈 좀 더 달라고 힘들어 죽겠다는 소리를 하셔도 잘 버텨가면서 20만 원씩만 쥐어드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돈 100만 원을 긁어버렸다니 저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아서 수치심까지 밀려 들어오는데 이걸 해결할 방도는 딱 하나뿐이더라고요. 바로 시어머니께 당한 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겼죠. 무슨 코미디 한 편 찍는 것 마냥 시어머니를 상대로 제 딴엔 피해 복수를 감행했습니다. 100만 원의 보석값을 결제해드린 후 저는 이전과는 달리 아주 살갑도록 시어머니께 연락을 취했어요. 보석을 사드렸는데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던 모습을 보니 죄송한 마음이 컸다면서 앞으로는 어머님께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제가 좀 더 제 지갑을 열어서라도 쓰고 베풀며 살겠다 개소리를 시전했죠. 한마디로 마음에도 없는 말이었는데 입에 버터를 발라가면서까지 시어머니께 아부를 떨었던 겁니다. 하지도 않던 아침 인사 전화를 하질 않나, 돈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남은 용돈을 묻질 않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제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정신이 나간 줄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돈이 더 필요하지 않냐면서 안부 연락을 해오니 어머님도 싫진 않으셨는지 매번 장황하게 대화를 나눠가면서 꼭 마지막엔 돈이 모자란다 소리 덧붙이셨어요. 그리고 전 침묵을 쌌던 중 어머님께 밥을 사달라 했죠. 용돈을 올릴지 말지에 대해서 생활비 내역도 따져보고 어머님이 뭘 더 필요로 하시는지에 대해서 들어보며 서로 많은 대화를 나눠보자면서요. 제 의도가 먹혔는지 어머님은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아이고 밥 한 끼는 내가 얼마든지 사주지 라고 하며 당장 약속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로 먹고 싶었던 식당이 있었다며 시어머니 집 근처 고깃집을 예약했죠. 소고기집을 예약하면 겁이 난다고 안 나오실까 싶어 일부러 돼지고기집으로 예약을 했고요. 그날부로 저는 단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핸드폰을 만져댔습니다. 저의 작전은 제 모든 친정 식구들을 그 돼지고기 식당으로 부르는 것이었으니까요.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모조리 다 연락을 취했어요. 저희 여동생 부모님은 물론이고 이모들이랑 이모부들까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만 연락을 먼저 취했는데도 벌써 사람 인원이 10명을 훌쩍 넘기더라고요. 다들 성인인데 한 사람당 1인분씩 먹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할 돼지고기 값만 최소 10인분이 넘어갔고요. 거기에 어린애들까지 더해서 참가를 한다고 하니 추가로 나갈 밥값에 찌개값 그리고 술값에 냉면 등등 부가적인 음식값까지 나갈 돈 목록이 한가득이었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작전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저는 일부러 저희 친정 식구들을 30분 정도 늦게 불러냈습니다. 식당 예약을 인원에 맞게 하기는 했으나 주변 테이블을 비워두기만 할 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 예약을 한 줄도 모른 채 식당 장사가 안 되는가 보다 하면서 남의 집 가게 걱정을 하셨고요. 본격적으로 저한테 용돈이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입이 닫힐 새도 없이 말을 주절거리셨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가 절정으로 흘러가고 시어머니의 입에서 다달이 적어도 4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요구가 튀어나온 순간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저의 든든한 편들이 말입니다.
하나둘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 멀리 입구에서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제 옆에 테이블에 앉다 못해 중간에 나타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랑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같이 앉자 시어머니는 도대체 이게 뭔 일인지를 모르겠다는 듯이 벙 쪄버리셨죠. 그리고는 제 입에서 오늘 저희 어머님이 쏘는 날이니까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세요. 나는 폭탄 선언을 듣자마자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며 화장실로 주랭랑을 쳐버렸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닌가 싶어 걱정은 했으나 그 이상의 걱정은 필요 없었죠. 제가 벌써 시어머니 쓰는 카드를 제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바보 같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한테 용돈을 더 받으러 나왔다고 신이 나셔서는 제 입에서 돈을 더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혼자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셨어요. 그리고는 영수증 위에 카드를 올려놓고 이걸로 결제한다며 마음껏 먹으라 하셨죠. 자신이 카드를 밖에 꺼내놨는지 기억도 못한 채 혼자 마음을 진정시킨다고 화장실로 도망치시는데 뒷모습을 보니 딱 제발 저러서 도망치는 도둑놈 같았습니다. 저도 없는 양편의 어머님께 이런 짓을 하는 게 조금은 죄송스러웠지만 저도 똑같이 이런 상황을 며칠 전 겪었는지라 어머님께 가르쳐드리고 싶었어요. 남의 돈을 쉽게 쓰려 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 상대가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인데 가족의 돈을 쉽게 쓰려 하는 게 얼마나 서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모조리 다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서는 저마다 고기를 주문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직원 3명이 갑자기 붙어나와 주문을 받을 정도로 갑자기 가게가 인산인해를 이뤘고 시어머니는 모두가 주문을 마칠 때쯤에 화장실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곧장 저를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표정이 흡사 화장실 안에서 대성통곡을 하기라도 한 듯이 얼어붙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을 꺼내려나 싶어 아주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가게 밖을 나섰는데요. 어머님이 자기 카드를 찾더라고요. 내가 아까 꺼낸 거 있잖아. 그거 돌려줘. 내 카드 돌려달라고. 라고 하며 화를 내 저도 물었습니다. 아니, 저 먹고 싶은 대로 사주신다면서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까지 불러 다 같이 기분 좋게 나눠 먹자고 한 건데 뭐 문제 있나요? 라고요. 어머님은 속이 답답한지 자신의 가슴을 쳐가면서 따졌어요. 아니, 내가 언제 네 친정 식구들을 사준다고 했냐. 내가 너 사주겠다고 부른 건데 네 식구들까지 우르르 데려오면 어떡해. 라고요. 하지만 저도 당당하게 말대답을 하며 시어머님 화를 더욱 돋구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은요? 제가 언제 어머님께 강동구에서 종로까지 왕복으로 택시비를 쏴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어머님 생신 선물로 그달 용돈에 이어 100만원짜리 반지까지 사드린다고 했어요. 서로 다 힘들게 열심히 아껴가며 사는 줄 뻔히 하면서 먼저 돈 100만원 지르며 사치를 저지른 건 어머님이시잖아요. 라고 하면서 울컥하다 못해 열불이 나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리를 질러가며 질책을 했어요. 왜 너는 하는 짓을 나는 하면 안 되냐는 태도로 억울해 죽겠다면서 말이죠. 카드는 못 돌려주고 약속하신 대로 밥 사주라는 말을 남기고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디 한번 억울하면 따라 들어와 따져 묻기라도 하란 자세로 말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절대로 식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셨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이 득실득실한 그 식당 안으로 절대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셨어요. 제가 본인의 카드로 고깃값을 결제하는 꼴을 밖에서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전 저희 친정 식구들과 함께 시어머니 욕을 신랄하게 까면서 그날 돼지고기집에서 무려 130만원을 결제했답니다. 결제를 하자마자 문자가 어머니께로 날아간 건지 어머님이 저한테 직접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자기 카드를 들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쓰지 말고 그대로 곧장 집으로 갖다 놔주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경비가 아까우니 필요하면 어머님이 들고 가시라는 말을 남긴 채 곧장 어머님 카드를 저희 집으로 가지고 갔답니다. 이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한 것처럼 똑같이 20만원이 좀 더 넘는 금액을 더 써가면서 시어머니께 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냈고 성공적으로 끝이 났답니다. 저희 어머님은 100만원 긁은 거 가지고서 130만원으로 갚아내는 저의 능력에 감탄과 두려움을 느낀 건지 그날부로 쭉 자신의 용돈에 대해 입을 아끼셨습니다. 당장 20만원이라도 받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깨우친 것이었죠. 그 덕에 저도 시어머니한테
저는 돈 빨려나갈 걱정을 잠시라도 접어둘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이제서야 시어머니의 그 입을 다물게 해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더는 어머님이 멀쩡한 가전제품을 새로 사야겠다 하면서 주접떠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계시고요. 저한테 함부로 돈을 달라 했다간 그 배로 자신의 돈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부담감 때문인 건지 시어머니는 결혼 이래 최초이자 가장 오래도록 저에게로부터 멀리 거리를 두고 계시답니다. 어색했던 결혼 초에도 용돈 달라는 문제로는 꼭 주기적인 연락을 먼저 하셨는데요. 이젠 생각을 달리 하기 시작한 건지 침묵을 택하기 시작하셨어요. 덕분에 저의 마음은 어머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되어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상태랍니다. 진작에 돈 가지고 어머님을 겁줬어야 했는데 결혼 15년 차인 이제서야 일이 복수를 감행해본 저를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덜 소심해하며 더 대담하게 시어머니를 다뤄야겠다 맹세했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날 저희 친정 식구들은 뱃속에 기름칠 해가며 잘 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안부 인사 전해달라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 모두의 앞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려요. 덕분에 고기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